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조선 세조 때 활약했던 홍계관이라는 유명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서 자신의 심수를 점쳐보던 그는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어허, 이런 억울한 일이. 한숨을 쉬던 홍계관은 또다시 신중하게 점을 쳐 보았습니다. 옳더니 나를 살려줄 사람은 황시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홍계관은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는 신통한 능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화를 면하게 해주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홍계관 스스로 자신의 신수를 점쳐 보았는데 훗날 자신이 사형당할 운세라는 점괘가 나왔던 것입니다. 황씨 중에 형조 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을 찾아봐야겠구나 하며 다음날부터 황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며 다녔지만 황씨들 중에는 형조 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이 없어 매번 실망에 실망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희정성에게 아들이 여럿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계관은 그 길로 황희정성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드님들의 신수를 봐주러 왔노라고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홍계관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황희정성은 곧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부터 차례로 신수를 살피던 홍계관은 셋째 아들 황수신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계관은 황수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큰 절을 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형조 판서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형당할 처지에 놓여 도련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겠다는 각서 한 장을 써주십시오. 자네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복이라 들었거늘 그것은 헛소리인가 보구나. 우리는 학문의 두나여 아버님께서 과거를 보지 말라고 하셨으니 도대체 누가 벼슬을 한단 말인가? 아니올시다. 분명 벼슬길에 나가실 것이니 소인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황수신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홍계관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황희정성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홍계관의 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놓고 그리 간청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단 말이야. 그것이 선비의 도리란 말이냐. 그리하여 홍계관은 황희정성의 도움으로 황수신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홍계관의 소문은 대궐에까지 알려졌고 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무당이나 점장이를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 하여 경계하였습니다. 세조는 홍계관을 잡아들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 앞에 끌려온 홍계관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점을 잘 친다는 홍계관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모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맞춰보거라. 홍계관은 잠시 중얼거리더니 아뢰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때때로 도둑질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구멍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보아 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셋이옵니다. 분명 이 속에 쥐가 3마리가 있단 말이냐? 만약 틀린다면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니라. 소인의 말이 맞지 않다면 전하께 거짓을 아랜 바 어찌 목숨이 아깝다 하겠사옵니까? 홍계관이 자신있게 말하자 세조는 내관에게 헌금 주머니를 열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는 쥐가 한 마리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악한 놈 같으니
내 놈이 무슨 명복이라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과인을 속인단 말이냐. 저놈을 즉시 형조에 넘겨 차명에 처하라. 옥에 갇힌 홍계관은 자신의 앞날을 점쳐보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형조 판서가 홍계관을 문초하기 위해 왔습니다. 홍계관은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온 각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날이 전날의 약조를 기억하시겠지요. 형조 판서는 느닷없이 각서에 의아해 했으나 곧 그것이 지난날 자신이 홍계관에게 써준 것임을 기억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홍계관을 문초하려 온 형조 판서는 다름 아닌 황수신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구려.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늘. 과연 명복은 명복이구려. 황수신은 그 길로 세조를 아련하고 지난날의 일을 소상히 하려었습니다. 놀랍기는 하지만 오늘은 분명 홍계관의 점괘가 들리지 않았소. 전하, 혹시 쥐가 암컷일지 모르니 귀의 뱃속을 확인해 보시옵소서. 형조 판서 말에 세조 또한 일리가 있다고 여겨 내관에게 쥐의 뱃속을 갈라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쥐의 뱃속에는 새끼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감탄하여 즉시 석방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막아준 형조 판서를 신임하여 더 높은 벼슬을 제수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